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브러쉬 툴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브러쉬 툴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정확한 옵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했었죠. 브러쉬 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퀵 셀렉션 툴의 옵션이나 또는 지우개 툴의 옵션 등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셨었는데요. 브러쉬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옵션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상단에 있는 옵션에서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제너럴 브러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이렇게 꺽쇠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옵션이 열리게 되는데 보통 대부분 이 안에는 소프트 라운드나 하드 라운드 같은 브러쉬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선 하드 라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100픽셀을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드니스가 100%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100이고 하드니스가 100인 상태에서 화면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브러쉬 크기 그대로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이 선명한 브러쉬가 하나 그려졌습니다. 이제 하드니스를 좀 줄여 볼 텐데요. 하드니스를 50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브러쉬 크기 안에 가장자리 라인이 살짝 부드럽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드니스를 제일 작게 줄여줄 텐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바로 위에 있는 소프트 라운드를 클릭을 하셔도 하드니스가 0%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드니스가 0%로 조절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가장자리가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은요, 제가 바탕화면에 하늘색의 이런 이미지를 바탕화면을 깔아놨는데요. 레이어 1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드니스가 100%인 상태에서 가장자리 영역이 이렇게 선명하다면 50%와 0%인 경우에는 가장자리 라인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면서 반투명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하드니스를 100% 상태로 놓고 우리가 오파시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파시티가 100%인 상태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자리가 단단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파시티를 50%로 조절을 하고 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를 유지를 하고 선을 그렸더니 선이 조금 밝아진, 색상이 좀 밝아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색상을 안 보이도록 하고 이렇게 화면을 확인을 해보면 밝아진 것이 아니라 50%의 투명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겹쳐지게 지나가면 50%와 50%가 만나는 부분이 100%가 돼야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안 보이게 하고 보면 100%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겹쳐지는 영역이 짙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겹쳐지는 효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파시티를 가장 적게 만들면 1%인데요. 1%에서는 거의 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파시티를 10%로 놓고 한번 이렇게 드래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지만 실질적으로 백그라운드를 안 보이게 하면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겹쳐지도록 왔다 갔다 해주시면 겹쳐지는 영역이 조금씩 짙어지는 효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겹쳐주시면 이런 겹쳐진 부분들이 마치 얼음이 쌓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주는 효과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오파시티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플로우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파시티를 100%로 만들어 주시고요. 플로우가 100%인 상태에 우리 처음에 이거 만들어 봤잖아요. 오파시티와 플로우가 둘 다 100%이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지는데요. 플로우를 50%로 조절을 했을 때는 왼쪽에 있는 영역과 조금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브러쉬가 흘러나가는 이 흘러나갈 때의 불투명도 영역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10%로 놓고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선이 흘러나가는 불투명도 영역을 한 칸 한 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진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당연히 브러쉬가 지나간 자리들 한 칸씩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가장자리 라인 부분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것은 이 간격을 브러쉬의 간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브러쉬 간의 간격을 플로우를 줄여주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불투명도도 조절해 주지만 플로우는 브러쉬의 흐름의 간격도 함께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파시티를 조절했을 때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뭐 이렇게 겹쳐 보시면은 겹쳐지는 영역이 계속해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겹쳐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플로우를 다시 100%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브러쉬 세팅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 윈도우에서 브러쉬 세팅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옵션 창에서 여기 이 부분에 폴더를 누르면 브러쉬 옵션 창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레이어 1번은 눈이 안 보이도록 해줄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의 브러쉬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단에 있는 옵션 창에서도 볼 수 있는 브러쉬들입니다. 이 브러쉬들은 상단에 있는 옵션 창에서는 각각의 이런 폴더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폴더를 열었을 때 그에 해당하는 브러쉬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순서대로 펼쳐져서 이렇게 쭉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전에는 CC 버전 이하 버전에서는 이 부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이 형태를 아이콘 썸네일 형태로 보여졌었는데 브러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폴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쪽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 두 번째에 있는 옵션을 브러쉬를 한번 클릭을 해 볼 텐데요. 이 브러쉬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이런 수치들은 전부 다 브러쉬의 크기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고 나면 이 사이즈 부분이 이렇게 사이즈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브러쉬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1, 2, 3초 정도 있으면 브러쉬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름 옆에 있는 숫자는 브러쉬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간격이 5%를 유지를 하고 있고 브러쉬 크기가 123%인데요. 여러분들이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조금 줄여 볼 텐데요.
브러쉬 크기를 30으로 줄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라운드니스가 100%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앵글을 이렇게 조절하여도 아래쪽에 보면 미리 보기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브러쉬 크기가 30인 선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라운드니스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수치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셔도 되고요. 미리 보기 썸네일 창에서 양쪽에 있는 동그라미 원을 벌리거나 줄여주거나 하셔서 여러분들이 라운드니스를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보시면 선의 굵기는 똑같지만 시작되는 부분의 영역이 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라운드니스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앵글을 조절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의 방향에 따라 굵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선을 그리면 굵기가 일정하게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선의 각도에 따라서 다른 굵기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라운드니스는 100% 상태로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라운드니스가 100%이기 때문에 앵글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나 안 하시나 똑같이 정원의 상태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또 이 옵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해보았던 하드니스를 조절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하드니스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신 수치만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졌을 때 가장자리 영역이 이렇게 부드럽게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만 했을 때는 아주 작은 형태로 이렇게 가장자리 영역이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드니스를 다시 100%에 놓고 우리가 스페이싱을 조절을 해 볼 텐데요. 스페이싱 간격을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한 25%에서부터 이렇게 간격들이 조금씩 보여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브러쉬가 작아서 자세하게는 안 보이지만 가장자리 영역에 이런 울퉁불퉁한 굴곡들이 생겨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브러쉬 한 개 한 개 간의 간격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50% 상태로 놓고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잘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브러쉬가 한 개, 그 다음 공간으로 가서 하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00%인 상태에서는 브러쉬 크기 그대로 연결된 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100%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간격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점선을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브러쉬 세팅의 옵션 창은요. 여기 맨 위쪽에 있는 브러쉬 팁 쉐이프라는 옵션이에요. 다른 옵션들은 이렇게 지금 체크박스가 있는데 체크박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메뉴로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브러쉬의 간격이나 옵션들을 이용해서 재미난 효과들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가볍게 해보자면 지금 굉장히 귀여운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 레이어 1번에 하단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적용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FX 옆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레이어 마스크가 흰색으로 채워져 있어서 이 소년의 얼굴이 그대로 다 보이고 있는데요. 자, 배경색이 검정색이니까 레이어 1번에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딜리트 키를 눌러서 검정색으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소년의 얼굴은 그대로 있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검정색으로 채웠기 때문에 전부 투명으로 바뀌어서 아래쪽에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태예요.
다시 브러쉬 세팅 옵션을 열어서요. 어떤 브러쉬를 선택을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별 모양 아래쪽에 있는 이런 브러쉬,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브러쉬를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플랫펜 같은 이런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키워줄까요? 간격이 조금 벌어져서 좀 보기가 안 좋지만, 자, 이 상태로 지금 보시면은 전경색이 흰색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소년의 얼굴이 다양한 가장자리 영역을 가지고 보여지게 되죠.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다시 레이어 1번의 마스크 영역을 전부 검정색으로 만들었는데요. 브러쉬 세팅 부분에서 쭉 내려오셔서 여기에 보시면은 꽃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간격을 이렇게 쭉 벌려 보시면, 자, 이렇게 벌려 보시니까 꽃 모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브러쉬의 이름은 아질리아라는 브러쉬네요. 꽃 모양을 가진 아질리아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 브러쉬 팁 쉐이프 아래쪽에 있는 쉐이프 다이나믹을 선택을 해줄게요. 이 옵션에서 사이즈 지터를 조절을 해주시면 이 브러쉬들의 크기들이 각각 다르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앵글도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앵글을 조절을 해주시면 각각의 브러쉬들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재미난 효과를 위해서 스캐터링 옵션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스캐터링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선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흩뿌려지는 효과. 스캐터라는 것의 뜻이 흩뿌려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브러쉬들이 각각 높이를 아래 위로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흰색의 옵션을 한번 화면에다가 레이어 마스크에 적용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도 브러쉬가 이렇게 각각 크기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게 흩뿌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화면 안에서 우리가 소년의 얼굴이 어디쯤에 있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소년의 얼굴이 좀 잘 보이도록 얼굴 부분만 조금 더 자주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소년의 얼굴이 잘 보이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는 가장자리 영역을 이렇게 지나가셔서 흩뿌려 주시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재미난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꽃 모양 브러쉬 안에 소년의 얼굴이 보여지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브러쉬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브러쉬의 종류도 되게 많고 그 옵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예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